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둔촌 주공아파트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자 모집 공고가 11월 25일에 났습니다. 여기 청약은 뭐 3년 전부터 나온다 하다가 드디어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네요. 근데 또 오늘 올라온 기사를 보면 또 공사가 중단됐다는 얘기가 있죠. 전국적으로 관심이 많은 단지인 만큼 뭐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으니까 일반 분양은 무리 없이 진행될 것 같고요. 나중에 입주 시기 같은 거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청약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여기 입주자 모집 공고 정리된 걸 보시고 판단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입주자 모집 공고 정리한 걸 보면요. 지하 3층부터 지상 35층 85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총 12,032세대입니다. 지금껏 분양했던 곳들 중에서 가장 대단지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중에서 조합원분들 물량을 제외한 일반 분양 물량이 4,786세대나 있습니다. 서울에서 분양하는 물량치고는 정말 많은 물량이고요. 2구 타입부터 84 타입까지 다양하게 구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부 다 8호 이하이기 때문에 가점제 100% 당첨자를 선정하고요. 타입을 간단하게 보면 29, 39, 49, 59, 84로 나눠집니다. 29 타입은 10세대, 39 타입은 1150세대, 그리고 49 타입도 901세대로 상당히 많은 세대수죠. 여기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복도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59 타입도 세대수가 꽤 많이 있고요. 84 타입도 상당히 많은 세대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29 타입을 제외하고는 골고루 많은 세대수가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842 타입 그리고 몇 개 타입 같은 경우는 주방창이 서로 마주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거리가 2.6m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죠. 이러한 것들은 평면도가 올라오면 다시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평면도는 입주자 모집 공고 올라온 날이나 다음날 올라오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12월 1일 날 올라온다고 하고 있어요. 어쨌든 평면도도 올라오는 대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분석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입주자 모집 공고 11월 25일 오늘 났고요. 특별 공급 접수는 12월 5일, 1순위 접수는 12월 6일, 당첨자 발표는 12월 1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12월 16일에 당첨자 발표일인 곳이 한 군데 더 있죠. 서울 내에서 바로 장이 레디언트입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기 때문에 두 군데 다 청약할 수 있고요. 올림픽 파크 오레온이 우선적으로 당첨이 됩니다. 입주 예정은 25년 1월로 예정되어 있고 서울은 투기 과열지구로 들어가고요. 서울 2년 거주하신 분들한테 100% 우선 공급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았고요. 그래서 재당첨 제한 10년과 전매 제한 8년, 거주 의무 2년이 걸리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바로 입주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분양가가 9억이 안 넘는 전용 60제곱미터가 안 되는 타입에서는 미혼 생애 최초 특별 공급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금 계획을 보면 지금 같은 부동산 하락기에 계약금 20%를 걸었네요. 자,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로 구성이 됩니다.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정책이 바뀌면서 50%까지 나올 수 있긴 한데 입주자 모집 공고에 자세히 나와 있진 않았어요. 하지만 장이자이 레디언트를 보면 중도금 대출이 50%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40% 정도까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도 50%까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중도금 이자는 후불제로 납부하시면 되고요. 추가 문의사항은 이쪽에다 연락해 보시면 됩니다. 자, 분양가 한번 볼게요. 29 타입은 한 5억 초반, 39 타입은 7억 초반, 49 타입은 한 9억 정도가 되네요. 59 타입이 10억이 넘고 거의 11억에 육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자, 84 타입 같은 경우는 전부 다 13억이 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비가 저렴하게 나온 편은 아니고 또 시스템 에어컨까지 더하면 총 분양가는 이 정도에서 형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자금 계획을 짜볼 건데요. 59 타입부터 보겠습니다. 59 타입 분양가를 10억으로 잡고 계약할 때 계약금 20%인 2억이 필요합니다. 자, 중도금 대출 40% 실행된다고 가정할게요. 50%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4억까지 중도금 대출 받고 나머지 중도금 20%는 잔압 또는 연체인데 또 연체에 대한 내용도 자세히 나와 있진 않아서 이것도 보수적으로 잡으시는 분들은 연체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연체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 연체 이자가 엄청 비쌀 거예요. 한 10% 가까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중도금 대출 이자가 한 3%일 때 이때 연체 이자가 한 6%가 넘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중도금 대출 이자가 5.5%에서 한 6% 정도 사이라고 가정을 하면 연체 이자는 1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금적으로 타이트하신 분들은 너무 무리해서까지 청약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입주시까지 필요 자금은 한 4억 정도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입주할 때 잔금 대출 최대 50%가 나온다 그러면 내가 필요한 금액은 5억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또 추가 필요 금액이 있죠. 뭐 취득세라든지 중도금 대출이자, 옵션 이런 것들을 합치면 한 1억 정도. 오구 타입 넣으시는 분들은 이러하나 저러하나 6억 정도는 있으셔야지 넉넉하게 준비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84 타입도 한번 볼게요. 84 타입은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합니다. 일단 계약하실 때 계약금 20%인 한 2억 6천 정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중도금 60% 이것도 전부 다 있으셔야겠죠. 7억 8천. 그러면 일단 입주 시까지 필요한 자금 자체가 10억 4천만 원입니다. 입주 시점에 잔금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최대 6억 5천까지 나오는데 6억 5천을 받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금리 자체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수입이 많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이 대출 이자가 엄청나게 부담이 될 거예요. 대출이 50%까지 나온다고 할지라도 어차피 DSR에 걸리게 되고, 그리고 DSR을 넘긴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많이 대출 실행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추가로 필요한 금액 10%까지 더하면 한 총 8억 정도가 필요하게 되는데 넉넉하게 10억 이상 있으신 분들이 청약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본인 자금 상황이나 가점 상황에 따라서 타입을 어떤 걸 넣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입지 환경을 보면, 자, 여기에 들어옵니다. 강동구 끝자락에 들어오고요. 길 하나만 건너면 바로 송파구로 연결이 됩니다. 일단 5호선 둔촌동역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9호선도 쉽게 이용 가능합니다. 둔촌 오륜역. 자, 9호선을 타면 강남까지 쉽게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의도까지도 이동이 용이합니다. 특히 9호선 같은 경우는 급행이 있기 때문에 급행을 잘만 타면 더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5호선을 타게 되면 광화문까지도 연결이 쉽게 됩니다. 자, 광화문, 강남, 여의도. 우리나라에서 일자리가 가장 많은 이 세 군데를 쉽게 이동이 가능한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조금만 더 걸어가면 올림픽공원을 이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한국체육대학교도 바로 앞에 보이죠. 또 도보로 이동할 수는 없지만 대중교통이나 자차를 이용해서 한강까지도 쉽게 이동이 가능한 입지고요. 이뿐만 아니라 학군적인 측면에서도 초등학교를 두 군데나 끼고 있죠. 중학교, 고등학교도 가까이에 위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군도 탄탄하고 올림픽공원이나 한강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이 12,000세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도 생긴다고 합니다. 수영장뿐만 아니라 스크린 테니스장, 스카이 라운지 등등 좋은 커뮤니티가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건설사를 보면, 자,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들어가고요.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들어가고 대우건설, 롯데건설이 컨소시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름만 들어보더라도 전부 다 1군 브랜드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기는 진짜 분양가만 조금 더 저렴했으면 로또 청약 얘기가 나올 수도 있었는데 분양가는 계속해서 비싸지고 부동산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로또 청약이란 말이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도 부동산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단지고요.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가볍게 패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단지 배치도를 보려고 했는데 아직 안 나와 있네요. 자, 12월 1일 날 올라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동호수 배치도 한번 볼게요. 자, 조합원분들이 가져간 물량은 이렇게 하얗게 표시가 됩니다. 자, 보시면 중간중간에 이빨 빠진 동호수가 있죠. 이게 다 조합원분들이 가져간 물량입니다. 이렇게 많이 가져간 동들이 인기가 많은 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많이 남아있는 동들은 상대적으로 비인기 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22동부터 305동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207, 8, 9, 10동 같은 경우는 조합원분들이 대부분 다 가져가셨네요. 그리고 301동부터 304동까지 스카이 라운지, 스카이 게스트하우스, 힐링센터, 게스트하우스 이런 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306동부터 403동도 보면, 자, 이런 복도식은 확실히 많이 안 가져간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러한 동들은 인기가 떨어지는 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가져가신 동은 인기가 많고요. 자, 마지막으로 404동, 430동. 자, 여기도 많은 분들이 가져가셨네요. 아직 단지 배치도가 홈페이지에 올라오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이것만 보더라도 어디가 좋은 동인지 나쁜 동인지 가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의 시세를 한번 볼 건데요. 자, 이 주변은 워낙 구축이기 때문에 강동구의 대장 아파트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입지상으로는 떨어져 있긴 하지만 송파구랑 강동구를 이런 식으로 비교해보고 중간값으로 대략적인 가치를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4 타입 기준에서 한 요 정도에서 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현재 거래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본인 성향에 따라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잡을지 호가를 기준으로 잡을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84 타입 기준에서 볼게요. 84 지금 불러지는 호가는 12억 8천에서 20억 5천까지 이렇게 갭 차이가 많이 날 때는 실거래가로 한번 보겠습니다. 22년 10월에 13억 2,500에 거래된 게 있네요. 22년 9월에는 17억까지도 거래가 됐었고요. 이게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기준점 잡기가 진짜 애매하긴 합니다. 그리고 84 B타입 같은 경우는 14억 8천, 16억 3천에 거래가 되었고요. 84 D타입 그리고 또 다른 아파트들도 보면 불러진 호가가 13억에서 16억, 최근에 거래된 25평짜리는 9억 4천에 거래가 됐네요. 이것도 84 타입을 보면 22년 6월에 16억에 거래가 됐고 84 B타입은 21년도, 84 C타입은 5월달에 15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실제로 거래된 것들을 보면 일단 분양가보다는 조금씩 비싸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금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요. 내 상황에 따라서 청약을 넣어 보실 수도 있고 지금 같은 부동산 하락기 때 강동구 쪽의 아파트 구축 매매를 노려보는 방법이 있고 또 송파구 또 헬리오시티라든지 이런데 갭 투자로 들어가시는 방법 여러 가지 선택 제안을 놓고 본인 상황에 맞춰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원래 투자에 성공하시는 분들을 보면 언제나 극소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면 투자를 성공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남들이 다 안 좋다 안 좋다고 할 때 싸게 사서 앞으로 더 오른다 할 때 적당히 팔고 나오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근데 이게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죠.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진짜 웬만한 용기가 아닌 이상은 투자로 접근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재테크에 단련되신 분들이라면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올림픽파크 포레온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그리고 평면도가 올라오게 되면 다시 한번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